이유나, 너 정말 순진하구나. 내가 아무리 착하게 굴어봤자 소용없어. 회장님을 구한 건 나야. 이제 와서 어딜 끼어들어? 비상계단 앞 장유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유민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끼어들다뇨? 그리고 회장님을 구한 건 저예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윤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답니다. 나는 내 존재 자체가 거슬린다고. 그날 명동에서 회장님 쓰러졌을 때 내가 구급차 부르고 병원 데리란 거 다 봤어. 근데 그게 뭐? 내가 병원에서 먼저 은인 행세했으니까 회장님은 날 믿으시는 거야. 너는 그냥 일개 인턴일 뿐이고 말이야. 장유민은 비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게다가 요즘 강상무님도 자꾸 너만 챙기시잖아? 회장님께서 날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데 네가 끼어들어서 다 망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조용히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 아니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회장 할머니, 바로 제가 서 있었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장유민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회장님. 저는 장유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어요. 유나가 진짜 은인이었구나. 내가 나를 속인 거였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답니다.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날 저는 명동 거리를 혼자 걷고 있었어요. 가끔은 비서들 없이 혼자 거리를 걷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기 시작했죠. 심장이 마구 뛰고 숨이 막혀왔어요. 이러다가 정말 저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주변의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때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한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죠. 119입니다. 명동 중앙거리에서 70대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의식은 있으시지만 호흡이 불안정해요. 네, 바로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침착하게 신고를 하고 내 곁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내 손을 잡고 말을 걸어주었답니다. 할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저는 그 따뜻한 목소리 덕분에 의식을 놓지 않을 수 있었어요.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병원으로 옮겨졌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밤이 되어 있었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김 비서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나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어. 젊은 여자였는데 그분을 찾고 계신 겁니까? 그래, 꼭 찾아야 해. 간호사한테 물어봐. 인상착이라도 알아내야겠어. 김 비서는 곧바로 간호사실로 향했어요. 잠시 후 돌아온 김 비서가 말했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셨다고 합니다. 긴 생머리에 회색 코트를 입고 계셨고 키는 165cm 정도라고 하네요. 메모와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셨다는데 안타깝게도 그 메모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죠. CCTV 영상을 확인해봐. 꼭 찾아내야 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큰일 저는 줄 알았어요. 그 여자는 장유민이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손을 내밀었죠. 아이고, 내가 그 은인이구나.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장유민은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겸손함은 모두 거짓이었답니다. 장유민을 만난 후 저는 그 아이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니 제대로 보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유민아, 혹시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 저는 지금 구직 중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아직 좋은 곳을 찾지 못했어요. 장유민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곧바로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럼 우리 회사로 오거라. 내 비서로 일하면 어떻겠니? 아직 제가 경험이 없는데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내 생명의 은인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이렇게 해서 장유민은 나의 개인 비서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일도 꽤 잘하는 것 같았고 나를 잘 챙겨주는 것 같았죠. 무엇보다 저는 그 아이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대해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손자 강준이를 불렀어요. 준이는 우리 회사의 상무이자 내가 가장 아끼는 손자랍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능력도 뛰어나고
성품도 훌륭하죠. 준이야, 할머니 좀 봐. 왜 그러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단다. 저는 장유민을 준이에게 소개했어요. 둘이 자주 마주칠 수 있도록 자리도 만들어 주었죠. 식사 자리도 마련하고 회의에도 함께 참석하게 했답니다. 할머니,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는데요. 준이가 난처해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좋은 인연은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유민이는 할머니 목숨을 구해준 아이란다. 착하고 영리하기까지 해. 저는 은근슬쩍 두 사람을 밀어주었답니다. 하지만 준이는 영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한편 같은 시기에 우리 회사 인턴 채용 면접이 진행되고 있었죠. 다음, 이윤아 씨 들어오세요. 면접장에 들어온 젊은 여성을 보는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아입니다.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비록 전공과는 다른 분야지만 기업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답니다. 이 목소리, 내가 쓰러졌을 때 들었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혹시 이 아이가? 저는 얼른 간호사에게 들었던 인상착의를 떠올렸어요. 긴 생머리, 165cm 정도의 키, 맑은 눈빛, 모두 일치했답니다. 합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면접관들이 당황하기도 전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이도 면접관으로 참석했었는데 그 역시 유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 같았죠. 면접이 끝난 후 저는 김 비서를 불렀어요. 저 이윤아라는 아이, 혹시 그날 나를 구해준 사람이 아닐까? 회장님, 그런데 유민 씨가 은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긴 한데 목소리가 똑같아. CCTV 영상 확인은 해봤니? 그날 CCTV가 고장 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 되었어요. 하지만 장유민이 직접 나를 구했다고 했고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답니다. 이윤아가 인턴으로 출근한 첫날 저는 우연히 복도에서 그 아이를 마주쳤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유나는 밝게 인사했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예쁘고 청순한 인상이었어요. 첫 출근인데 적응은 잘 되고 있니? 네,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장유민이 서류를 들고 지나가다가 우리를 발견했어요. 유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죠. 유민아, 이리 와봐. 네, 회장님. 이쪽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인턴 유나야. 같은 또래니까 잘 지내렴. 안녕하세요, 이윤아입니다. 유나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유민은 잠깐 멈칫하더니 마지못해 악수를 받았답니다. 장유민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유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는 그게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유나는 회사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동료들에게도 친절했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회의 중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주 그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준이가 다급하게 물었죠. 괜찮아, 잠깐 쉬면.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유나가 물 한 잔과 약을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비서실에서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이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고맙구나. 저는 약을 먹고 물을 마셨어요. 유나는 조심스럽게 내 옆에서 부채질도 해주었답니다. 할머니, 얼굴이 좀 나아지셨어요. 그래도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 일찍 들어가세요. 유나의 다정한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준이도 유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준이가 유나에게 다가갔답니다. 이윤아 씨, 할머니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점심 같이 하실래요? 제가 감사의 표시로 한턱 내고 싶은데.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모든 장면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장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답니다. 저 여자, 설마? 유민은 그날 명동에서 봤던 그 여자를 떠올렸어요. 할머니를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함께 갔던 바로 그 여자. 이윤아였던 거죠. 안 돼, 들키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다 무너질 수 있어. 유민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유나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며칠 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어요.
유나는 인턴이지만 준이 상무의 지시로 자료 준비를 맡았답니다. 유나 씨, 이 자료 정말 잘 만들었네요. 오늘 프레젠테이션 잘 부탁드려요. 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유나도 뿌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런데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기 30분 전 유나가 준비한 파일이 갑자기 열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분명 잘 저장했는데. 유나는 당황해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파일은 손상되어 있었답니다. 결국 프레젠테이션은 엉망이 되었고 유나는 크게 혼났어요. 이유나, 이게 뭐야?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다니. 팀장이 화를 내며 소리쳤죠. 죄송합니다. 분명히 확인했는데. 확인했다고? 변명하지 마.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 파일은 장유민이 몰래 손상시킨 거였답니다. 유민은 회장 비서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유나의 컴퓨터에 접근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유나를 불렀어요. 유나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며?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실수를.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 파일이 갑자기 손상된다는 게 이상하거든. 저는 IT팀에 조사를 지시했어요. 하지만 장유민은 흔적을 깔끔하게 지워놨기 때문에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답니다. 그 후로도 유나에게는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중요한 회의 시간을 잘못 전달받아서 늦게 도착한다거나 준비한 서류가 없어진다거나 그럴 때마다 장유민은 유나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답니다. 유나 씨, 괜찮아요? 요즘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조심성이 없었나 봐요. 에이, 그럴 리가요.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거예요. 하지만 준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유나는 평소에 일을 정말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할머니, 저는 유나 씨가 실수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계속 지켜보자. 한편 저는 장유민에게도 신경이 쓰였어요. 처음과 달리 요즘 유민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겸손하고 조심스러웠는데 요즘은 은근히 자신만만하고 때로는 건방진 느낌까지 들었답니다. 유민아, 요즘 일하는 게 어떠니? 아, 좋아요. 회장님 곁에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유민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저는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그때 우연히 그날 나를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을 만났답니다. 회장님, 그 후로 건강은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나저나 그날 회장님을 구해주신 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응급처치도 제대로 하시고. 네, 정말 고마운 아이죠. 맞아요, 그 젊은 아가씨 말이에요. 긴 생머리에 회색 코트 입으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 그 사람 얼굴을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CCTV에도 찍혀 있을 텐데. 아, 맞다. 그 아가씨가 명함 같은 걸 떨어뜨리고 간 것 같아서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원장님은 서랍을 뒤지더니 구겨진 메모지를 꺼내셨어요. 여기 있네요. 이유나라고 쓰여 있고 전화번호도. 저는 그 메모지를 받아들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진짜 은희는 이유나였던 거죠. 원장님, 혹시 그날 병원 CCTV 영상 아직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장님은 영상을 찾아주셨어요. 화면에는 분명히 이유나가 나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장유민이 몰래 들어와서 간호사에게 자기가 구해줬다고 거짓말하는 장면까지.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그동안 나를 속였다는 것도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 진짜 은인인 유나를 괴롭혔을 장유민이 용서가 안 됐답니다. 차분하게 처리하자. 서두르면 증거를 없앨 수도 있어. 저는 김 비서에게 조용히 조사를 지시했어요. 장유민이 회사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낱낱이 파헤치라고 말이죠. 며칠 후 김 비서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유나의 파일을 손상시킨 것, 회의 시간을 잘못 전달한 것, 심지어 다른 직원들에게 유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것까지 모든 증거가 나왔답니다. 회장님,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더 지켜보자. 결정적인 순간에 잡아야 해. 저는 기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답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유나에게 중요한 서류를 맡겼어요. 그리고 장유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죠. 예상대로 유민은 유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서류를 훔쳐서 숨겼어요. 그리고 유나가 당황해하며 서류를 찾자 복도에서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유나 진짜 답답해. 맨날 실수만 하잖아. 회장님이 왜 저런 애를 두둔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유나는 착하잖아. 착하기만 하면 뭐해?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차피 곧 잘릴 거야. 저는 비상계단 뒤에 몸을 숨기고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죠. 그날 저녁 유나는 서류를 찾느라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유미는 이 기회다 싶었는지 유나를 비상계단으로 불러냈답니다. 저는 몰래 뒤를 따라갔죠. 이유나, 너 정말 웃기는 애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할머니를 구한 건 나라고. 유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계단에 울려 퍼졌어요. 유민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를 구한 분이 유민 씨라니. 유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답니다. 하, 순진하긴. 그날 명동에서 할머니 쓰러졌을 때 내가 구급차 부르고 병원 데려간 거 다 봤어. 근데 그게 뭐? 내가 병원에서 은인 행세하니까 할머니는 날 믿으시잖아. 저는 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끝까지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상무님도 요즘 자꾸 너만 챙기시잖아. 할머니께서 날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데. 정말 짜증나. 내가 할머니의 생명의 은인인데 왜 너한테만.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조용히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 아니면 내가 더 괴롭게 만들 수도 있어. 유민 씨,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내가 여기서 버티면 버틸수록 더 힘들어질 거야. 난 회장님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고. 너 따위 인턴 하나쯤이야. 그래서 내가 유나한테 뭘 더 하려고 하는 거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앞으로 나섰어요. 지팡이를 짚고 차가운 눈빛으로 장유민을 노려봤답니다. 회장님. 저는 이게 아니라 유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유나가 진짜 은인이었구나. 내가 나를 속인 거였어.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답니다. 회장님, 오해세요. 저는 정말. 오해? 내가 다 들었어. 병원 CCTV도 확인했고 내가 유나를 괴롭힌 증거도 다 확보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내가 유나의 파일을 손상시킨 것, 회의 시간을 잘못 알려준 것, 서류를 훔친 것. 다 여기 있어. IT팀에서 복구한 로그 기록도 있고 CCTV 영상도 있지. 유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유나야,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나를 구해줬는데. 내가 진짜 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는 유나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았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구나. 그때 준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할머니, 김 비서님이 급히 오시라고. 무슨 일이세요? 준이야,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단다. 저는 준이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줬어요. 준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죠. 유나 씨가 할머니를 구해주신 분이었군요. 그래. 그리고 유민이는 거짓말로 나를 속였어. 유나를 괴롭히기까지 했고. 준이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어요. 장유민 씨, 당장 사표를 쓰세요. 아니, 사표도 받지 않겠습니다. 징계해고 처리하겠어요. 상무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유민이 울며 매달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용서?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이것도 관대한 처분이야. 법적 조치도 고려 중이니까. 결국 장유민은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소문은 금방 퍼졌고 다른 회사에서도 그 아이를 채용하지 않게 됐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유나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인정받았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직원이 되었죠. 그리고 준이는 유나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사실 처음 면접에서 유나를 본 순간부터 마음이 끌렸었지만 할머니가 유민을 밀어주셔서 감정을 숨기고 있었던 거랍니다. 유나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네. 상무님,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께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으시대요. 저도 같이 가는데. 함께 가실래요? 유나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조용한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했답니다. 유나야, 너한테 정말 고맙구나. 내 목숨도 구해줬고 우리 준이한테도 좋은 사람이 되어줘서. 회장님, 무슨 말씀을. 이 할미 눈에는 다 보인단다. 준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준이가 당황해서 기침을 했어요. 할머니, 뭐가 부끄러워.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말해야지.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답니다. 유나야, 우리 준이 좀 잘 봐주렴.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따뜻한 아이란다. 할머니, 저는
천천히 생각해봐. 할미는 너희 둘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준이와 유나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이 되었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준이가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했죠. 유나 씨, 아니 유나야. 나와 결혼해 줄래? 준이 씨.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좋아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답니다. 진짜 은인을 알아보지 못했던 내 실수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결혼식 날 유나는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답니다. 할머니,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고맙지. 내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고 준이도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나는 유나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구나. 네, 할머니. 평생 잘 모시고 준희 씨도 잘 챙길게요. 결혼식장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답니다. 모든 게 잘 해결됐어.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진실은 결국 빛을 보는구나. 그날의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유나라는 착한 아이를 만난 것,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손자와 맺어진 것. 이 모든 게 기적 같았답니다. 진짜 은인을 찾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답니다. 몇 년 후 유나와 준이 사이에서 예쁜 아기가 태어났어요. 나는 증손주를 안고 이렇게 말했죠. 너는 참 좋은 엄마와 아빠 아래서 태어났구나. 할미가 들려줄 이야기가 많단다. 내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유나는 수줍게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선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